뇌 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에는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통해서 전두엽 절제술을 살펴봅시다. 이분 눈빛 한번 보세요. 펄펄 살아있지 않나요? 자유로운 영혼의 화신이었던 이 맥머피가 뇌수술을 받게 돼요. 전두엽을 칼로 들쑤시고 뭉개 놓았어요. 어찌 됐을까요? 먼저 영화 줄거리 봅시다. 맥머피는 교도소에서 정신병원으로 후송돼요. 여러 동료들과 생활하는데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병원 내의 압력에 의해서 짓눌려 사는 죽은 인간임을 간파해요. 압력의 주범은 레치드 간호사였어요. 맥머피와 친구 추장이에요. 맥머피는 동료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 낚시를 다녀오는 등 반항을 시도해요. 하지만 시스템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걸 깨닫고 탈출을 결심하죠. 벙어리였던 추장이 말문을 열자 그와 함께 도망가려 했던 맥머피는 이를 저지하는 간호사에 의해서 정기치료실로 끌려가요. 돌아온 맥머피를 본 추장은 그가 완전히 무력한 인간이 됐음을 알게 돼요. 영화는 정신병동의 허위와 기만에 찬 운영 실태를 고발해요. 인간성 잔혹함과 그에 맞선 개인 투쟁의 무력함을 묘사한 휴먼 드라마예요. 맥머피는 자유분방한 영혼의 화신이지만 뇌수술 받고 구제불능 순한 양이 돼버려요. 추장 부름도는 기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하는데 미친 척해야 할 기막힌 사연이 있는 듯 했어요. 빌리는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에요. 엄마에게 억압을 강요당한 인물로 자기 손목을 끊어 자살해요. 그것만이 자기의 유일한 의지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하딩은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인물이에요. 레치드 간호사는 병원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이에요. 정신병원은 겉보기에는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하지만 맥머피는 환자들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려요. 매일 환자들을 모아놓고 각자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조언을 주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자리가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호사 중심적이에요. 간호사는 환자들을 젠틀맨 하면서 존중해 주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그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고 결국 자기 방식으로 환자를 이끌어요. 맥머피는 간호사가 환자들을 교모히 학대하고 환자들이 치유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알고 격분을 해요.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 환자들도 간호사 처사에 분노를 해요. 하지만 저항하진 못해요. 저항했다간 전기치료를 강제로 받아서 식물인간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영화는 전기치료의 전 과정을 보여줘요. 맥머피 관자놀이에 젤리를 바르고 혀를 깨물지 못하게 피스를 넣어요. 스위치를 켜자 맥머피는 몸을 떨면서 경련하기 시작해요. 30초 남짓 이 장면은 정확하게 경련을 보여줘요. 경련에 대한 교과서라 불러도 될 정도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몸소리가 쳐지실 겁니다. 하여튼 이 장면 때문에 영화는 반정신의학 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전기치료 받는 장면 봅시다. 맥머피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머리에 전극을 들이대고 전류를 흘리는 전기치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전기치료는 마치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방법처럼 보이네요. 영화 속 허구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기치료는 요즘에도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어요. 전기 쇼크를 가하면 환청이 사라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죠. 단, 요즘에는 환자를 잠들게 하고 근육 이완제를 주사해서 환자가 몸을 심하게 떠는 부작용을 줄여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맥머피는 동료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낚시를 다녀오거나 아가씨를 불러 파티를 열어요. 동료들은 맥머피 영향으로 조금씩 변해가요. 자신들 생각과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영화 종반부 맥머피는 머리 양쪽에 수술 자국이 선명한 채 산송장이 돼 돌아와요. 빌리를 죽게 만든 간호사 목을 조르는 행동 했다는 이유로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거예요. 친구는 전두엽 절제술 받고 바보가 된 맥머피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탄성을 질러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는데 베개로 맥머피 얼굴을 눌러서 질식사시켜요. 발버둥 치던 맥머피는 팔이 늘어지면서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사랑하는 친구를 질식사시킨 건가요? 친구는 식물인간이 된 맥머피를 안락사시킨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지를 잃어버린 채 숨쉬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이 친구를 그대로 두고 갈 순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어. 이대로 놔둘 순 없어. 친구의 말이었어요. 이 장면은 충격적이고 가슴 뭉클했어요. 진짜 모욕이 뭔지, 인간 존엄은 뭘로 지켜지는지 고민케 합니다. 산 송장이 돼서 돌아온 맥머피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맥머피 얼굴을 짓눌러서 질식사시키고 있어요. 발버둥 치던 맥머피 팔이 늘어지면서 조용해집니다. 이 친구는 맥머피가 죽기 전에 들어 보이겠다고 객기를 부렸던 그 개수대를 뽑았어요. 창문으로 던져서 유리창을 산산조각 냅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눈을 뜬 환자의 미칠 듯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아침 안개 속을 달려 멀어져 가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뻐꾸기 둥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해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든 맥머피는 뻐꾸기, 정신병자를 뜻하죠. 그는 또 다른 뻐꾸기 추장에게 저항정신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심어줬어요. 병원을 탈출하는 추장 모습은 체제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게 희망의 진홍국을 울렸어요. 폭력과 공포, 세뇌로 지배하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은 비로소 시작된 셈이죠.
영화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이 다르지 않다. 정신질환자들의 고민과 방황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끝으로 명장면 소개할게요. 맥머피는 거구의 개수대를 들어 보이겠다고 허풍을 치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노력은 했어. 적어도 시도는 했다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을 말합니다.